방송보다 캐드 강사 매운탕입니다. 자, 오늘은 CAT 2급 하반기 대비 예제 문제 9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10번을 먼저 올려드렸는데 10번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먼저 올려드린 거고 9번 역시 뭐 10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게 어렵기 때문에 풀이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풀이를 같이 하시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면도를 보시면은요, 가로가 104에 44, 그러면은 148이 되겠죠. 자, 가로가 148에 세로가 98, 아주 심플하게, 그쵸? 전체적인 크기는 주어졌더라. REC 엔터, 모델에서 시작해야겠죠. 자, REC 엔터, 시작점 클릭, 골뱅이 148, 98 엔터. 자, 반드시 X 엔터로 분해를 해야겠다. 자, 라인 엔터로요, 가장 좌측에서 F8 키고 수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수평, 수직. 자, 정면도 바닥, 정면도 오른쪽이 올라가고요. 트림으로 선 정리. 자, 기본 틀 잡는 거는 아마도 다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꼭지점에서 45도 적당한 길이에서 클릭, 옵셋으로 평면도에 보니까 이게 110mm라 주어졌습니다. 자, 따라서 110mm가 45도랑 만나는 점에서 내려오게 되고요. 정면도 가장 위에가 우측면도로 가서 이렇게 평면도와 우측면도 틀도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본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부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평면도에서 주어진 치수를 조금 만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80mm가 바닥으로부터 옵셋 80mm 올라왔고요.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자, 이쪽에 숨은 선이요. 왼쪽에서부터 27이 들어왔다. 옵셋 엔터 27 엔터로 클릭 들어오고요. 얘는 미리 숨은 선으로 바꿔놓고 ESC 그리고 선의 길이도 조금 비슷하게 선의 길이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클릭을 해서 파란 점을 클릭 살짝 짧게 클릭 밑에 쪽 파란 점 클릭해서 역시 살짝 짧게 클릭 비슷하게는 아마 조금 해놔야만 나중에 좀 덜 헷갈린다는 거죠. 다음 정면도 보면 이제 54mm가 주어졌고요. 옵셋 54 엔터로 클릭. 자, 그 54mm 들어온 그 자리에서 경사선을 그릴 수 있는데 그 각도가 수평선에 대해서 110도다. 자, 그럼 우리 여기에 있는 수평선들 중에서 아무거나 RO 엔터 회전하는 거. 자, RO 엔터 수평선 선택 엔터. 고정점은 아무데나 클릭하고 C 엔터. 마이너스 110 엔터 하면은 이렇게 요 선에 대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110도짜리 선이 나오고요. Move 물체 선택 엔터로 끝점을 여기 끝점에 갖다 놓으면 되겠다. 자, 심플하죠? 저희 CAT 2급 영상 뭐 앞에 거부터 차례대로 여기까지 봐오신 분이라고 하면은 로테이트하고 무브의 조합으로 제가 그리는 걸 굉장히 많이 봤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사실 그쵸? 뭐 CAT 2급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이 영상 보는 건 아니잖아요. 트림 그리고 여기도 트림. 여기까지. 자, 그럼 이 선이 그려졌는데 이 선에 대해서 요놈이 42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로테이트 한 번 더. RO 엔터 물체 선택 엔터. 자, 각도가 시작하는 점 여기 고정점 클릭. 자, 복사해야겠죠? C 엔터 하고 42 엔터.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선이 조금 짧아요. EX 엔터 두 번 해서 연장을 해야겠죠. EX 엔터. 자, 여기까지 무난하고요. 뭐 가상상 바꾸는 거는 나중에 바꿔도 되니까 우선은 이렇게까지만 해 놓겠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뭐 43mm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이따 해도 될 것 같고 일단 여기까지 성공. 자, 우측면도. 자, 쉬운 거 위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우측면도를 봤는데 치수가 굉장히 많이 주어졌다고 보이긴 하거든요. 뭐 4개는 주어졌는데 이게 그릴 수 있는 게 만만치 않네요. 22mm는 뭐 눈에 보이니까 옵셋으로 22엔터로 클릭해서 우선은 클릭해갖고 파란 점을 클릭 밑으로 살짝 짧게 적당히 짧게 클릭하고요. 비슷하게나마 뭐 이거는 뭐 그렇다 쳐도 근데 더 이상 손을 건들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보니까 일단은 여기 보면은 평면도에 여기 중심선이 있죠. 근데 여기 우측면도에도 중심선이 있죠. 그럼 요 자리가 요 자리다라는 걸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중심선이 곧 이 중심선이니까. 따라서 라인으로요. 여기 있는 그 80mm 미리 우리가 옵셋해 놓은 이 선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서부터 경사선이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는 걸 알겠어. 그쵸?
그런데 보니까 각도가 없이 그냥 길이값만 주어졌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경우죠. 여기서 어디를 연결해야만 그 길이가 정확히 80이 나올까 고민이 되죠.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인데, 우리가 10번 문제, 제가 그 앞전에 올려드렸던 10번 예제 문제를 푸신 분이라고 하면은 조금 아마 거기서 내가 풀이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를 캐치했다고 하면은 여기서도 좀 비슷하게 가면 되거든요. 자, 결국 이겁니다. 결론은 이 자리에서 80인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가장 편한 방법이 서클을 그려보는 거죠. 80짜리 서클. 자, C 엔터로 이 자리에서 중심을 찍고 시작하는 점이죠. 그리고 80짜리 원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 미리 그려놓은 이 선과 만나는 지점이 여기 정확히 나옵니다. 자, 모든 원은 중심으로 또 80이 나오겠죠. 요것도 80이요, 요것도 80이요, 요것도 80이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요 선하고 만나는 요 자리도 80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라인 엔터로 요 자리에서 클릭, 그리고 여기 만나는 교차점에서 클릭. 자, 그러면은 80이면서 요 선하고도 만나니까 모든 게 만족을 하는 거죠. 자, 그럼 5는 딜릿으로 지우고요. 라인 엔터로 요 끝점에서 수평선을 그릴 수가 있더라. 그러면은 딜릿. 자, 혹시 모르니까 DAL 엔터 해서 요 점 클릭, 여기 점 클릭 해서 80mm가 나오는지는 확인해보고, 그쵸? 종료. 자, TR 엔터 두 번으로 필요 없는 부위를 좀 지워볼까요? 여기랑 여기 지우고, 요것도 필요 없고, 딜릿. 자, 그 다음에 좀 문제가 여기 보면은 원이 있긴 있는데, 원의 반지름을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는 거는 요 중간에 있는 선으로부터 양쪽으로 35를 떨어뜨려서 그 지점에 만나는 원을 그려라. 중심을 여기니까 중심을 찍고 뭐 요점을 찍든 요점을 찍든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요점을 잡는 게 중요한 거죠. 아니, 이 선을 못 그려서 우리가 이 선을 그려야만 이쪽으로 35를 띄우든가 말든가 할 텐데, 도대체 이 선은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양쪽 선에 똑같은 간격으로 35mm를 띄웠을 때 요 꼭지점을 지나는 원을 그리려면은 이 두 선 사이에 정확히 중간인 선이 돼야 돼요. 예. 여기서 요 각도와 여기서 요 각도는 정확히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등분이죠. 이등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그려놓은 요 선과 요 선을 정확히 이등분하는 선을 그려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등분하는 기능을 알면 되는데, 우리 X라인이라는 무한선 그리기 명령어가 있습니다. XL. 자, XL 엔터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안에 보면은 2등분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요거 B, 알파벳 B, B 엔터 해볼게요. 자, XL 엔터, B 엔터 했습니다. 그러면은 두 선이 만나는 꼭지점을 먼저 찍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양쪽 두 선을 차례대로 한 번씩만 클릭하면 되는 거야. 요 선 한 번 클릭, 요 밑에 선 한 번 클릭. ESC 종료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XL 엔터, 그리고 B 엔터. 그리고 꼭지점 먼저 클릭하고 양쪽의 선을 한 번씩 클릭해라. 클릭. 이렇게. ESC 종료. 양쪽 선 클릭할 때는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여기를 먼저 클릭하든 여기를 먼저 클릭하든. TR 엔터 두 번 해갖고 잘라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요만큼이나 완성이 되죠. 자, 그럼 이제 중심이 여기 지금 이렇게 흰색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가 중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 엔터로, 그 전에 옵셋을 먼저 띄워야겠구나. 5 엔터, 35 엔터, 이 경사선을 클릭,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C 엔터. 자, 여기가 중심 클릭, 그리고 옵셋으로 띄웠을 때 만나는 그 교차점, 요 점이죠. 요 점에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띵. 그랬더니 정확히 여기도 얘랑 만나겠죠. 자, 그리고 얘랑 얘는 딜릿, TR 엔터 두 번으로 자르기. 뭐 이게 숨은선 바꾸는 건 여러분이 좀 잘 알아서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요 원에 요만큼을 숨은선 바꾸는 거, 뭐 브레이크라는 기능도 있는데 그냥 생각 안 하고 하기에는 라인으로 요 정도 수평선 하나 그리세요. TR 엔터 두 번으로 요거 잘라내고 얘는 지우고 딜릿. 자, EX 엔터 두 번으로 얘를 도로 연장하는 거죠. 그래놓고 얘는 숨은 선으로 바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하기에는 이게 좀 약간 편하고, 그쵸? 브레이크 쓰면 또 명령도 기억해두고 하니까. 좋습니다. 여기까지 성공했습니다. 뭔가 좀 이제 제일 어려운 부위를 해결하다 보니까 조금 자신감이 생깁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이 도면에서는 얘만 잘 해결하면은 나머지는 글쎄요, 예, 좀 또 해봐야겠지만 아마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라인으로 여기 우측 면도에 보면 요선이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수평선 하나 가고요. 트림으로 자르면 요만큼 선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제 숨은 선 하나, 둘, 그리고 밑에 여기 외형선 하나, 총 3개의 선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우측 면도 보면은 원을 지금 그려놨거든요. 원의 4분점 하나, 자, 그리고 원의 4분점은 당연히 포인트예요, 여러분. 항상. 자, 그리고 여기 원이 끝나는 요 포인트. 끝나는 점이니까 당연히 포인트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2개가 이렇게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문제인데, 이 하나, 요거. 요 선이 문제인데, 그니까 이 선일지 아닐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위치상 보면은, 제가 이제 약간 제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표현하자고 하면은, 원의 4분점과 이거는 포인트라고 당연히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이 선 또는, 여기 보니까 원하고 외형선이 만나는 이 교차점이 있죠, 여기도 포인트가 될 확률이 좀 있거든요, 사실. 근데 여기 중간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선하고 이 포인트가 같다라고 장담을 못해요, 사실. 예,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로 가서 만들 수도 있어야 되고 이걸로 가서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후보는. 근데 과연 뭘까? 이거랑 이거 중에 뭘 따가야 될까? 이 두 개가 같으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같다고 장담도 못 하겠고. 예, 이 동영을 보자마자 딱 느낀 게. 근데 같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봐야 될 필요는 있겠죠, 사실. 그럼 이제 한번 거꾸로 역추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두 개가 이 선과 이 포인트가 달랐다고 가정하면은 상당히 미세한 차이가 있었을 거다. 예, 육안상 보면요. 그냥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육안상 봤을 때 비슷한 점에서 살짝 차이가 있을 법도 한데 라는 생각을 했었을 거야. 그러면은 좌측에서 봤을 때 그 비슷한 선상에서 뭔가 다른 선이 하나 더 있거나 그랬으면은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요 정도.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랑 이 위치가 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얘는 이 선상 어디에도 비슷한 선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는 거는 이 선과 이 점이 같다라고 장담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예, 이건 아닐까? 이건 너무 밑에잖아요. 이건 아니고, 이거는 포인트도 아니지만, 설령 포인트라고 했어도 훨씬 밑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랑은 차이가 심하죠. 예, 이걸 후보로 두면 안 되지. 그래서, 10번 문제 풀이할 때도 그랬어요. 약간의 이런 좀 육안 검사도 좀 필요하고, 육안을 봤을 때, 약간 뭔가의 장담을 하기 위해서는 좌측을 좀 볼 필요도 있고, 요 비슷한 위치에 뭐가 있냐 없냐도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예, 무슨 맞겠지라는 것보다는 뭔가 좀 확신을 갖고 넘어갈 필요는 있잖아, 이런 부분은.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이 점과 이 선은 같은 선상에 있는 놈이다. 예, 그래서 선 정리를 조금 해보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요 선, 요 숨은 선, 요거는 얘랑 같은 선상에 두시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라인으로 요거랑 옆으로 하나 더 연결해 보면은 딱 끝나게 됩니다. 트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잘라내고요. 여기는 요만큼 더 잘라내야겠네. 자, 그리고 우리 위에서 요 27만큼 옵셋 하는 거 있잖아요. 요 미리 내려오자. 이렇게. 여기서 트림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요거는 숨은 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옵셋을 드디어 이제 43mm 띄웁니다. 오른쪽에서 옵셋으로 43mm 띄우면은, 자, 트림으로 좀 자르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점에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 각도가, 이 선의 각도가 요 삼각형 모양의 왼쪽 이 선에 대해서 90도로 나와 있어요. 지금 화살표 보면은. 화살표 잘 봐야 돼요. 그래서 RO 엔터, 요 왼쪽 선 선택하고 엔터. 자, 고정점은 이 선상 아무데나 클릭을 하고 C 엔터 해서 90 엔터 하면 일단 90도짜리 나오죠. 자, move 물체 선택 엔터로 요 선의 한 점을 잡아서 각도가 시작하는 요 점에다가 클릭으로 갖다 놓으면 되겠다. EX 엔터 두 번으로 연장하면 되겠고, TR 엔터 두 번으로 정리하면 이렇게까지 되겠다. 그죠?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이런 식이죠. 트림으로요. 뭐 이거 지울게요. 그리고 라인으로 새롭게 이렇게 그려놓고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트림으로 다시 잘라서 얘는 숨은 선. 그리고 여기도 트림으로 요만큼 잘라내고 MA 엔터 숨은 선 클릭해서 클릭하면 숨은 선 바뀌고, 자, L 엔터로 여기 끝점과 여기 끝점을 클릭해서 얘는
가상선으로 이렇게 해놓고, 여기 보면은 가상선이 살짝 떨어져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잘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len 엔터, de 엔터, 마이너스 e 엔터에서 요 부위를 클릭하면은 2mm 짧아지겠죠. 뭐 정해진 값은 아닌데 비슷하게나마 이 정도 떨어뜨려 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면도가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우측면도를 조금 더 가볼까요? 자, 좀 전에 요 경사 각도 90도가 나오면서 요 포인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걔가 옆으로 가면은 딱 하나밖에 없죠? 요 선. 자, 얘는 이제 뭐, 헷갈릴 필요가 없는, 딱 보이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애가 되겠다는 거. 됐고. 자, 여기 있는 요거 좀 느낌 오죠, 여러분? 우리 그 하반기 대비 6번 문제 풀이할 때도 설명드렸고, 이것도 거의 똑같습니다. 6번이랑. 그쵸? 이 부분은. 지금 도면 보면은, 이 부분이고, 그게, 여기 보면은, 요거라는 거, 그쵸? 이게 6번, 하반기 6번과 거의 똑같고, 뭐 하반기 6번을 떠나서 옛날부터 제가 이런 유형들을 계속 설명했었어요. 그쵸?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풀이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일단 봅시다. 여기까지 잘 됐으면은, 나머지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요거는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보면은, 여기 외형선이 좀 보이는 요거 사각형 형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 자, 라인으로요, 정면도에서 요만큼 수평선을 보이거든요, 외형선이. 자, 요거 끝점이 올라가면 이렇게 수직선 그립니다. 색깔 좀 바꿔서 보여드릴까요? 자, 근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아직 모르겠어.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걸 따기까지는 애가 이건지도 사실 모르는 상태로 딸 수도 있어요, 사실. 괜찮아. 뭐, 많이 해본 사람은, 육안 봐도 뭐, 이게 이거겠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과연 이게 이건가 구별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매 시간마다, 이걸 이렇게만 따면 모르니까, 옆으로 가서 만나는 점을 한번 가봐라. 여기도 만나고, 한 번은 여기서도 만나죠? 이 두 개가 만나는 점이니까 그대로 가봐라.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나온다. 이놈이 얘인데 얘가 위에서 표현하자고 하면은 얘랑 만나는 여기가 되겠다는 거죠. 한 바퀴 돌려서 만나는 포인트. 그게 여기잖아요, 지금. 자, 잘라볼까요? 이렇게만 잘라봐도 정확히 이런 형상이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그죠? 이거는 delete 지우시고요. MA 엔터로 클릭하고 바꾸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리는 거는 검증하는 방법이고요. 사실 그릴 때도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그리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저처럼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하신 분들은 사실 이제 순서를 많이 세요, 순서.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게, 오른쪽 하나, 둘, 이게 세 번째 같고,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 같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이게 넷이고, 이게 다섯이네,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세서 하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처음 하신 분들은. 이게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이 방법도 좀 병행을 해야 됩니다, 사실. 예. 모든 거를 뭐 저처럼 이렇게 한 바퀴 돌려 찾는 게 그게 가능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것은 조금은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 방법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대로 찾는 것도 한번 해보고, 병행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잘 했고요. 그럼 그 다음에 있는 선, 요 선 다음에 있는 선은 당연히, 요 놈의 다음에 있는 얘가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쭉 올리면은 수직선을 그릴 수가 있겠더라. 자, 트림으로 자르면 이렇게 잘리겠고요. MA 엔터로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 옵셋으로요. 20mm가 주어졌거든요. 위에서부터 20mm 내려와라. 근데 여기서 로테이트로 39도가 돌아가래요. 요걸 좀 잡아놨는데, 우리가 요거를 잡아놨는데, 요 자리에서 39도가 돌아가래요. 그러면은 RO 엔터, 요 수직선을 선택하고 엔터, 20mm 내려온 요 자리에서 클릭을 하고 복사 C 엔터 한 다음에 39 엔터 하면은 이렇게 39도가 회전합니다. 자, EX 엔터 두 번으로 연장하시고요. 밑에는 트림으로 자르시면 되겠다. 얘는 delete.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자신있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그 밑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이 선을 그려놨잖아요. 그 위에 있는 이 숨은 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면은 이 우측면도 22mm, 우리 좀 전에 이거를 사용했잖아요. 그 다음에 있는 포인트 얘밖에 없거든, 사실 22. 요 22가 올라가면은 위치상 봐도 얘는 여기에 있어야 될 숨은 선이 되겠다. MA로 바꾸시면 되겠고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잘 됐고, 그럼 엘립스 좀 해볼까요? 우리 평면도 엘립스가 요거 약간 곡선으로 보이죠? 이것도 곡선으로 보이고요. 이 두 개가 엘립스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엘립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위치를 파악합시다. 엘립스가 요 정도에 있으면 당연히 내려왔을 때 어디랑 부딪혀야 돼? 이쪽에 경사랑 부딪혀야 된다. 따라서 이 경사를 이용해서 엘립스를 그려야 된다. 자, 엘립스는 이제 공식처럼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우측면도에 원이 있죠? C엔터, 중심 클릭, 그리고 원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원의 끝점에다가 클릭해서 이 원에 딱 맞는 원래 크기의 원을 그려놔라. 자, 그리고 중심선 따가 볼게요. 라인으로 중심이 세로로 갑니다. 자, 45도랑 만나는 점에서 가면 여기가 중심이 되겠다. 자, 가로 방향도 가야겠죠? 가로 방향으로 갑니다. 어디랑 만나? 경사, 왼쪽 경사랑 만나는 점에서 올라가면 여기가 바로 타원의 중심이다. 색깔 바꿔서. 자, 서쪽과 동쪽 중에서 서쪽이 조금 제품과 붙어 있으니까 서쪽 4분점을 따가겠습니다. 45도랑 만나는 자리에서 가면은 중심까지. 자, 중심에서 밑에가 여기다. 다음, 북쪽과 남쪽 쪽에서는 북쪽이 제품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경사선까지 가보면은 여기서 만나죠. 쭉 올립니다. 자,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일시정지 해놓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L 엔터, C 엔터. 중심은 여기, 중심에서 가로, 다시 중심에서 세로는 여기가 되겠죠. 클릭, 이런 식으로. 자, 일시정지 해놓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이어서 해볼게요. 이놈은 지우고요. 근데 엘립스가 좀 심플하죠. 예, 뭐 이렇게 독특한 게 아니라 그냥 아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자, 그럼 여기 엘립스의 요 끝나는 점은 당연히 원의 끝나는 점이기도 하니까 이 원이 가다가 끝나는 요 포인트 정확히 네모에 써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대로 옆으로 가면은 이 엘립스랑 만나는 점이 나오겠죠. 예, 트림으로 자연스럽게 잘라주면은 요 점이 되겠다. 자, 그러면은 라인으로 여기서 수평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자, MA 엔터로 숨은 선 바꿔놓을 거고요. 그럼 여기까지 좋아. 자, 그 다음에 엘립스의 반대. 여기에 끝점이 있으면 여기 반대쪽 끝점이 있겠죠. 이놈이 올라가면은 여기도 수평선이 이렇게 나오고 트림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MA 엔터로 바꾸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엘립스는 지금 보면은 요거보다 살짝 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 그게 뭐겠습니까? 원과 관련된 포인트 중에 이 포인트 또는 이 포인트 되겠죠. 또는 이 포인트. 요거랑 요거는 우리가 이미 땄기 때문에 원하고 관련이 있는 포인트는 이제 얘 하나 남았죠. 따라서 얘가 가면은 당연히 엘립스랑 만나는 포인트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엘립스랑 만나는 포인트 나오니까 이 점에서 바로 요 처음에 그려놨던 얘한테 연결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네, 트림 TR 엔터 두 번으로 자르면 요렇게까지 정리가 되겠네요. 자, MA 엔터로요. 숨은선 바꿔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쪽에 엘립스 하나 더 있네요. 자, 이쪽에 엘립스가 하나 더 있는데 이 엘립스는 위치상 보면 여기 그대로 내려왔을 때 이 경사 또는 이 경사. 물론 이제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어떤 경사인가 한눈에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처음 하신 분들은 약간 공식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놈이 내려오면은 얘가 될 수도 있지만 얘로 할 수도 있다. 근데 이럴 때는 구별이 잘 안 되면은 사실 둘 다 해보라고 그래요. 둘 다. 아니, 둘 다 하면은 둘 중에 하나는 딱 나오거든. 하나는 완전 엉터리 나오고. 그래서 한번 해보면은, 정답은 일단 요거예요. 정답은 이경사긴 한데, 예, 근데 처음 이제 우리 초보자분들은 이걸로 하고 오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오해해도 좋아. 그럼 해볼게, 그러면은. 이 선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정답은 이 선이긴 한데, 예, 이 선으로 한번 먼저 해보죠, 뭐. 해보면 답을 알 수 있거든요, 사실. 자, C 엔터, 중심 클릭. 그리고 여기 끝점을 클릭해서 원래 원을 그려놓고요. 자, 그러면 중심을 똑같이 따봅니다. 위로 가고, 예, 중심. 자, 옆으로 갔을 때 이경사라고 판단하신 분들, EX 엔터 두 번으로 연장해서 찾아야겠죠, 당연히. 예, 여기가 그럼 중심이 되겠네. 아마 이렇게 찾아서 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지. 자, 그 다음에 4분점 갈게요. 자, 왼쪽 4분점 올라가고. 자, 북쪽 4분점 갑니다. 근데 북쪽 4분점도 갔는데 이 경사랑 안 만나니까 역시 EX로 만나는 점을 찾아야 돼요. EX로 만나는 점을 찾았더니 여기죠. 벌써 딱 봐도 이제 엉터리죠. 너무 크게 나오죠. EL 엔터 C 엔터로, 그쵸? EL 엔터 C 엔터로 여기 중심
중심에서 가로는 여기, 밑에는 여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3점. 딱 봐도 엉터리죠? 전혀 안 맞죠, 지금? 도면하고 비교해보면은. 도면하고 비교해보면은, 완전 눕혀져 버렸죠? 이런 게 좀 약간 세워진 형상인데, 그쵸? 말이 안 되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얘는 아니구나. 얘는 아니구나. 그러면은, 이 선이구나. 이 선이구나. 그쵸? 자, 해보겠습니다. 중심선 가지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머리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냥 해보는 거야. 그쵸? 그래봤자 두 번밖에 안 되잖아. 자, 중심 똑같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이 경사니까 여기서 바로 만나죠? 이렇게. 자, 그리고 4분점. 자, 서쪽에 4분점 그대로 올라가고, 자, 북쪽에 4분점은 이렇게 가는데, 다행히 가상선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경사랑 만나는 점이 바로 보입니다. 이게 혹시 지워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지워진 상태면은, 이렇게 왔을 때, EX로 연장해서 찾아줘야 되는 거겠지? 그쵸? 이렇게. EL 엔터, C 엔터로 중심에서 왼쪽, 중심에서 아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영상 보시는 분들 일시정지 해놓고 보세요. 자, 그러면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우고 빨리빨리 지우고, 요거 트림으로 지우고, 요거 원래 가상선 지우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실수로 지워갖고 LN을 좀 짧게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봅시다. 진짜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트림으로, 그쵸? 여기 만나는 점에서 잘라주면 되고, 그쵸? 여기도 만나는 점에서 잘라주면 되고, 델릿. 여기는 뭐, 요 경사의 끝점이 올라가면은, 요렇게 수직선이 그려지니까, 수직선이 여기까지 그려지겠구나, 요렇게. 요렇게. 트림. 요게 사실 이렇게 엘립스 끝나는 점에는 딱 만납니다. 아까 전에 우리 트림으로 엘립스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거기서 그냥 사실 끝점에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 어차피 그 점이 이 점과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바로 선 정리가 되면은, 트림으로 자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수위에서 바로 그려도 상관없는 거죠. 굳이 뭐 정면도 따올 필요 없이.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 트림. 자, MA로 바꿀 거 바꾸고, 외형선도 바꿀 거 바꾸고. 자, 이런 디테일하게 바꾸는 거 여러분 좀 해주세요. 제가 시간 관계상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다 안 바꾸겠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기 보면은 트림으로 여기도 자르고, 여기는 중심선으로 그려주시고, LEN 엔터, DE 엔터, 마이너스 E 엔터로 양쪽을 살짝 떨어뜨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뭐 중심선은 나중에 그리면 되고, 여러분들이. 자, 이제 이거 남았네요. 아까 말했던 거, 요거. 자, 요선, 고선이 그려져야지 요게 그려지고, 이게 그려진다. 자, 하반기 대비 6번 강의 보셔야 됩니다. 그걸 떠나서 내가 한번 찾아봐 드릴까? 예전에 제가 올려두는 CAT 2급 동영상 보면은, 이 CAT 2급 동영상 많이 올렸는데 자꾸 앞에 걸 안 보고 막 건너뛰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뭐 질문을 하시는 게 뭐 내가 싫다는 건 아닌데, 사실 기본부터 좀 봐주시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다음에 질문을 하면은, 질문할 거리가 아닌데도 그 모든 걸 다 질문하시면 좀, 너무 포인트만 딱딱 집어서 이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근 그냥 체계적으로 좀 공부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강의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쵸? 16강 보면은 여기 다 설명했어요. 이미 이런 유형을. 보세요. 얘 똑같죠? 지금 막 중간에 갑자기 이런 사선이 있고, 이런 선 중간에, 그쵸? 걔가 그려져야지 이거 삼각형 모양 그릴 수 있고. 이미 옛날 몇 년 전이야 벌써. 그때 이미 이런 유형이 있었어요. 얘는요. 설명도 했고 동영상도 이렇게 해놨고요. 이 유형이 지금 하반기 6번에서도 보세요. CAT 2급 동영상 하반기 6번 볼까요? 이제 6번 여기 동영상 내가 지난번에 올려놓은 거 여기도 있잖아요. 똑같아요. 심지어 비슷해. 정말 이거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반복적으로 지금 뭐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옛날 거 찾아보면은 막 수십 번 나왔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아마 경험했던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이거는 이미 내가 설명 안 해도 이 부분은. 결론이 뭐냐?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머릿속으로 3D 형상 투상이 되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는 2급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투상할 이유가 없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1급 뭐 3D 공부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 형상을 파악하는 게 순서라고. 아니 3D 배운 적도 없는 분들이 그냥 공식을 이용해서 그리는 게 당연한 건데, 이걸 자꾸 3D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스트레스만 커지죠. 그죠? 공식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자, 이 모서리 닫아주고요. 그리고 라인으로 요점에서 이 모서리에 이렇게 연결하고 트림으로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스무선이구나.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 내가 이제 3D로 이제 만들어서 보여주고 막 그런 것도 예전에는 했었습니다. 막 찾아보면 다 3D로 설명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와서 내가 설명해보면은, 이분들이 3D로 설명해도 사실 그 순간에는 내 거 보고 이해한다고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시험을 보게 되면 문제는 똑같진 않잖아요. 그럼 과연 그것도 머릿속으로 3D로 떠올릴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그건 아니더라고. 그럼 결론은 공식적인 부분으로 차라리 해결하고 나중에 3D를 공부하실 때 그때 이걸 좀 이해하게끔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자, 그래서 공식적인 부분은 좀 생각해달라, 지금은. 나중에 3D 공부하시면은 저절로 알게 되는 거죠. 요 모서리 닫아서 이렇게 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 그럼 얘가 해결이 되면은 요 점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내려와서 요게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요 놈이 요렇게 내려오면은 얘가 돼서 라인으로 이렇게 대각선 연결이 되더라.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자, 반대쪽도 똑같습니다.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 포인트, 이게 옆으로 쭉 가면은 여기가 되겠고요. 그 점이 지금 이 점이죠, 이 점이죠. 이 점이 그 점이 지금 제가 딴 그 점입니다. 요거 요 점. 그럼 이제는 반대쪽으로 여기서 대각선 이렇게 내려오는 요 점이 가서 내려오면은 여기가 찾아지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연결이 가능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주면 되겠다. 어쩌면 이게 더 쉬워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거는 단골 문제니까. 맨날 똑같은 문제니까, 그렇죠? 단골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약간 공식적인, 엘립스도 공식으로 풀듯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자, 근데 이제 이걸 설명하면서 약간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게. 근데 한 번은 약간 진짜, 우리 수험생분들의 뒤통수를 치는 문제가 한 번 있었어요, 사실. 지금 내가 설명드리는 이거는, 예제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뭐 이런 형상이 있었어, 예전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생긴 형상이 있었고, 뭐 L을 가지고, 평면도도 대충 그려보고, 측면도도 대충 그려보면은, 제가 한번, 예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대충 이 정도 그릴까? 네. 여기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생겨서 뭐 이렇게 돼서 역시 평면도가 이렇게 생겼었지. 이런 형상이었고, 그래서 정면도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렸었고, 우측면도도 마찬가지 뭐 이렇게 그렸을지, 우리가 이미 익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주 자신있게 그리고 나왔어요. 모든 분들이 이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유형 또 나왔네, 난 자신있어, 맞아 이거야 하면서 풀고 나왔다는 거지. 근데 다 틀렸어. 왜 틀렸냐면요, 진짜 이런 유형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저는 제 경험상 한 번 있었는데, 왜 틀렸냐면은 정면도가 이렇게 뾰족하게, 모서리가 아주 뾰족하게 생기면은 이 성립이 됩니다. 그죠? 이미 끝을 봤기 때문에. 근데 얘가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요, 정면도가 보니까 이렇게 생긴 놈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평면도도 이제 이 선에 맞게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었겠지. 얘도 이렇게 좀 짤막하게 그려져 있었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보이길 이렇게 보였을 거야. 그렇다고 해서 뭐 변화가 있겠냐라고 생각되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모서리가 만나는 자리에서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선은. 그러면은 정면도가 원래는 이런 형상이었는데 여기가 이만큼 잘라놓은 것 뿐이거든. 그러면은 이 공식이 성립되려면은 원래의 모서리를 찾아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원래의 모서리 꼭지점을 찾아서 거기서 올라가서 가상으로 이놈과 만나는 요 자리에서 연결했어야 된다. 이게 원래 형상이라는 거야. 원래 모서리 선이라는 거지. 이 끝까지 내려갔을 때 형상이라는 거지. 이 공식이 성립되려면 항상 그 경사선이 끝까지 내려갔을 때 그 점에서부터 가야지만 성립이 되는 공식이에요, 이 선은. 근데 이걸 모르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생기기를 이렇게 생겼으니까 라인을 이것도 이렇게 따고 해서 자연스럽게 여기서부터 그냥 닫아놓고 선생님이 여기 그냥 모서리 닫으라 그랬어. 이렇게 한 거예요. 차이 있죠 지금 봐봐. 이만큼의 차이가 생겨버려. 이게 잘려 나왔던 게 핵심이었어요. 그 문제에서는 원래 모서리 찾아놓고 해야 됩니다. 이거 약간 10번 제가 엊그저께 올린 10번 문제랑 약간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원래 형상을 찾아서 끝을 연결해야 된다는 거. 10번 문제 보신 분은 알 거야. 영상에서요. 근데 이제 우리 그때 시험 보신 분들도 뭔가 찝찝하긴 했었대. 아니,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또 이런 유형 나와서 했긴 했는데, 제 눈에는 앞만 봐도 얘가 너무 눕혀져 보이더라. 그 문제에서는 되게 이렇게 세워져 보이는데 너무 눕혀져 보이더라. 이게 맞나요? 막 계속, 저는 이제 같이 시험 보고 나오신 분들이니까 제가 문제가 어떤 거 나오는지 모르니까, 맞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그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에 이제 문제가 떴어요. 봤더니, 정면도 이게 생긴 거야. 이거는 이거예요. 라고 다시 설명드렸죠. 그때서야 사람들이, 그러네. 자, 이런 것도 고민해봐야 돼요, 여러분.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모서리가 뾰족하죠? 끝을 봤어요, 얘는. 이렇게 끝을 봤기 때문에 성립이 됩니다, 얘는. 그대로, 여기도 지금 보면은, 꼭 여기서, 여기 요거죠, 지금. 이렇게. 끝을 봤기 때문에 성립이 되더라. 뾰족하죠,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뾰족해요. 모서리가 여기만 딱 보세요. 이렇게 뾰족하죠. 그죠? 자, 이렇게 아주 그냥 사람들을 혼동에 빠뜨리는 문제도 나왔었다 예전에는. 그죠? 좀 오래됐습니다. 이거 꽤 오래된 거예요. 최근이 아니에요.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10년까지는 아니고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제 기억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옛날에. 자, 오늘 풀이 여기까지 진행이 되겠고요. 일단 어려운 거 위주로 많이 풀어봤고, 나머지 뭐 치수기별 이런 건 제가 이미 다른 강의에서 다 올려놨기 때문에 설정 같은 것도 좀 잘 보시고요.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